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최상층부에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조용한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곧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증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반도체 지수가 요동치는 동안 우리 시장만 유독 깊은 침묵 속에서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리밸런싱을 이유로 꼽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년 6월과 12월이면 반복되는 이 잔인한 시나리오의 진짜 설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연기금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시장을 롤러코스터로 만든 진짜 총알은 바로 우리 곁에 새롭게 도입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환율방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 파생 상품들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원화가 달러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폭탄을 스스로 들여온 셈이 되었습니다. 이 상품들이 상장된 직후 비코스피는 91.2라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기 힘들었던 이 숫자는 시장이 더 이상 인간의 판단이 아닌 기계의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거대한 역설을 목격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고통받지만 시장의 수급표에는 기관 순매수라는 글자가 찍힙니다. 수많은 개인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면 시장 조성자인 LP는 기계적으로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들여야 합니다. 기관이 시장을 버텨주는 것처럼 보였던 이 수치는 사실 개인이 자신의 자금을 우회시켜 시장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서글픈 착각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이 기계장치는 공포스러운 톱니바퀴로 돌변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ETF 운용사는 설정된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기초 자산을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 매도가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떨어진 주가는 다시 더 큰 규모의 매도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숏감마 현상이며 한국 증시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핵심 동력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SK하이닉스가 25년 만에 삼성전자의 시총 1위 자리를 빼앗은 사건은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는 교차 매도를 감행했고 여기에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수급까지 겹쳤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종목으로 연기금의 리밸런싱과 ETF의 숏감마가 동시에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직장인의 잔인한 역설을 마주합니다. 매달 우리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금 운용의 규칙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입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목표치 이상으로 오르면 연기금은 수익 실현을 위해 그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팝니다. 내가 낸 연금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잔인한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기금은 천천히 분산 매도하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급락 당일의 시간대별 데이터를 보면 연기금은 분산 매도가 아닌 특정 시간에 집중된 폭발적 매도를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정적인 기관의 모습은 데이터 앞에서 무력하게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중 하락 구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기금은 방아쇠를 당겼고 레버리지 ETF는 총알을 장전했으며 시총 편중이라는 환경은 그 총구를 정확히 개인 투자자의 계좌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완성된 것이 바로 현재의 한국 증시입니다. 시장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로 변해버렸고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모르는 개인들은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냉혹한 기계 장치의 톱니바퀴 아래 깔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의 출발점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언젠가는 반등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물타기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 그 희망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숏감마 현상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매도 압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내는 자기 파괴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닥이라고 믿고 들어간 그 지점이 기계에게는 또다시 주식을 팔아치워야 하는 최적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늘 승리자의 기록만을 남기지만 우리는 패배자의 몰락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 2026년 6월의 급락 사태는 우리에게 시스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준 교과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계 장치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이고 하이닉스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며 우리 시장의 내부 수급이 얼마나 취약한지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개인이 받아낸 물량은 다시 ETF라는 기계 속에 갇혀 하락을 증폭시키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관이라는 가면을 쓴 알고리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시스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산을 지키는 영리한 생존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장마감 직전 레버리지 ETF의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막판 대규모 매매가 쏟아질 때 그 변동성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감정적인 추격 매수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률을 2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가총액의 덫에서 벗어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곧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계적 리밸런싱조차 피하지 못하는 이 집중 리스크를 여러분의 개인 계좌까지 그대로 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타는 것은 좋지만 그 산업 내에서도 변동성을 스스로 증폭시키지 않는 우량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분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데이터 해석의 독립성을 확보하십시오. 증권사 리포트나 언론에서 말하는 기관 순매수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그 수치 뒤에 숨겨진 개인의 투기적 자금이 ETF라는 통로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 것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살려줄 핵심 정보는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급락을 이유 없는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며 왜 내 종목만 유독 더 많이 빠지는지 그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금융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전염성입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동성이 전염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악재가 터지면 자동화된 매매 시스템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종목으로 매도 물량을 퍼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가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는 다시 시스템의 매도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침묵의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칠 때 오히려 화면을 끄고 거시적인 경제 지표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기계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격은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회귀하는 과정에서 기계 알고리즘에 의해 여러분의 자산이 강제로 청산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율방어라는 명목하에 도입된 변동성 폭탄들이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옥석들이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쓰라린 경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도를 넘어서는 노련한 항해사가 되십시오. 시장은 잔인하지만 또한 가장 공평합니다. 시스템을 알고 그 규칙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무지한 자에게는 가혹한 시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시스템의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이 설계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자격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모일 때 비로소 시스템의 그늘을 걷어내고 투명한 시장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작은 균열을 내고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 위에서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냉혹한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정보가 모여 다음번 위기에서는 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스템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더 깊은 경제 다큐멘터리,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힘,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산이 우상향할 유일한 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